인생을 성형하는 남자 정영기입니다. 새해 꿈은 안녕하십니까? 새해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거기와 관련해서 실행이 전부다. 실행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죠. 이제 열흘이 넘었으니까 새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도 일주 지나봤습니다. 그러면 목표와 계획, 이게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를 돌아보면서 실행이 전부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하고 있죠. 저를 중심으로 해서, 비근하긴 하지만 제 얘기가 제일 가깝잖아요. 저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올해 목표는 1년 반이 지금 지났는데요. 유튜브 시작한 지. 구독자 1000명입니다. 그리고 인생성형이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야, 그거 점치는 거냐? 뭐 성명철학이다, 운명철학이다 그런 거라고 하던데, 인생성형이란 말 자체가 좀 점술과 점괘와 관련되는 그런 인상을 풍기는가 봅니다. 아닙니다. 제 비전은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인생을 바람직하게 사는데, 얼굴을 성형하듯이 인생을 멋지게 바꿀 수 없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은 향상입니다. 점점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바고, 나와 남을 바람직하게 바꾸면 저한테도 좋고 남한테도 좋은데, 제 인생 후반에 봉사할 겸, 또는 여기서 밥벌이가 되면 밥벌이를 해서 좋고, 또 취미이자 제 보람을 추구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성형의 목표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학원을 운영하듯이 구독자 1000명을 모으면 제가 그 사람들과 함께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올해. 그런데 이 목표의 절반은 몇 명일까요? 그러니까 1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명의 절반은 저는 약 3분의 1인 333명이 1000명의 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발해서 이 콘텐츠가, 제가 컨셉은 잡았잖아요. 인생성형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사는 이야기를 통해서 바람직한 자기발전, 바람직한 타인에 대한 영향력, 다른 사람하고 그게 이제 변별점이죠. 그런 컨셉을 잡았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범위가 넓죠. 1000명을 모으기 위해서 500명이 절반이 아니라 333명, 즉 3분의 1쯤이 절반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은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100명은 또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컨텐츠가 쌓이죠. 그리고 구독자가 어느 정도 쌓이죠. 처음에 100명까지가 힘듭니다. 어찌 보면 그때까지는 한 달에, 저는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달에 1명 오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1명. 줄어든 적은 없는데 1명 온 적도 있고 2명 온 적, 대명 안팎 온 적,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는 한 30명 넘고, 그 다음에 12월 작년 그때는 한 70명 안팎, 이렇게 1년 반 되니까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333명 이렇게 되면 컨텐츠가 쌓이고, 저도 이렇게 이제 150개가 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늘므로써 그 구독자에 의한 전파, 이른바 입소문이 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공유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가 300명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매 컨텐츠에 들어와서 보는 건 아니거든요. 한 5번에 한 번쯤 들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숫자가 배가 될 때는
대개 한 333명 이 정도를 넘으면 충성 고객이 이제 상당히 생기고, 그리고 처음에 영상을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중에 한 50명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좋아요도 눌러주고, 또 초기에 그 지속 시간, 시청하는 지속 시간도 이렇게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제 왔을 때 구독자가 적으면 그렇게 그 유인력이 약하잖아요. 그렇듯이 조회수가 적으면 역시 흡인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구독자가 있으면 그 중에 그 충성도가 더 높기 때문에, 구독자가 그냥 일반 그 조회하는 사람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처음에 비행기가 이륙하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뜨면 이제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듯이, 이 3분의 1 지점, 1000명의 3분의 1 지점쯤 되는 곳, 거기까지가 어려운 겁니다. 100명이 어렵고, 어찌 보면 제가 올 때는 한 500명까지 어려울 수 있지만, 1000명을 목표로 잡는다면 저는 뭐 2년 반 정도에 1000명 잡는 거니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잡았겠습니까? 1년이 아니라 그냥 한 6개월이면 1000명?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이렇게 환갑이 넘도록 자기 파악을 못하고 현장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잖아요. 이 세계는 새로운 세계니까 그동안 제가 축적해온 것이 있어서, 여기서는 뭔가 그동안 연습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잘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나쁠 건 없습니다.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고 현실을 좀 우습게 보고, 그리고 경쟁 상대를,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들, 책을 쓸 때도 그런 거거든요. 이 책이 나온다, 나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나에 대해서 쓴 책과 경쟁 관계에 있는 책은, 유사한 책은 뭐고, 그 반대편은 책은 뭔가, 너는 뭐고, 당신에 대해서 쓴 건 뭐고, 그 다음 자신에 대해서 쓴 건 뭐고, 이렇게 이제 책도 그 시장이 겨냥한, 거기서 그 책과 겨뤄야 할, 비교해야 할, 상대해야 할 적수, 이런 것이 나오듯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목표를 세워서 한 주에 저는 이제 2개씩 올리는데, 그러면 월 300명 안팎이라면은 뭐 한 70명 이렇게 해가지고 1년 하면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거죠. 초반에 한 70, 이제 올해 들어서 한 달에 70명 모은다 하면 그동안에 쌓인 이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것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 이전 것까지 영향을 받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책을 4권 썼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 책 쓴 나중 것이 좋아졌다고 하면은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쓴 것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끌고 올라가는 거죠. 동반 상승.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제가 1000명을 목표로 잡았다 하면은 그동안 1년 반을 넘게 해왔으니까 333명 정도 되면은 1000명의 절반 그렇게 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초반에 지치지 않고, 초반에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이른바 그 존버 정신이라고 하죠. 안 나오도록 정말 버티는, 견디는 힘.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호응이 없을 때, 공감하지 않을 때 홀로 자신을 믿으면서 버티는 힘. 그게 필요하죠, 초반에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실행이 전부라고 했잖아요. 실행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실행이 전부입니다. 왜냐면 목표 세우는 거 얼마나 좋아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세울 수 있죠. 계획. 한 주에 2개 올린다. 아니면 날마다 올려서 한 주에 7개 올린다. 얼마든지 계획도 세울 수가 있죠. 목표도 계획도 세울 수는 있지만, 실행해보면, 아하, 목표가 너무 높았구나. 계획이 터무니가 없었구나. 아니야, 목표가 너무 낮았네? 그리고 이거 너무 우습잖아. 계획 수정하자. 목표 수정하자. 실행해보면 그걸 알 수 있다니까요. 실력이 파악된다고요.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 무한경쟁 유튜브 세계에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해보세요. 저처럼 이렇게 이 삼류 유튜버를 겨냥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들이 한 60만 안팎 되죠. 초, 중, 고.
그런데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교사들이 이제 이게 겸직 성격이 있어서 신고를 하라고 해서 파악을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 2년 전 통계이긴 한데 1000명 중에 그 구독자 1000명을 넘긴, 즉 광고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유튜버는 10% 안팎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고는 뭐 한 20만 넘은 건데,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렇게 노래하고 무용하는, 그것도 뭐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르치니까 그러긴 하지만 교육과 직결됐다고 보기는 그런 건데, 아무튼 교사들은 수준이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집단인데도 거기서도 1000명,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운영하는데 그 1000명 중에 구독자 1000명 이상을 모은 사람은 한 100명 안팎이라고 하니까 이게 1000명 모으는 것도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한 해, 더군다나. 교사들도 그렇게 한 해만 하지 않고 오래 한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실행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여간 자기 실력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장단점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실행해봐야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인지 자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가늠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제 우열을 나눠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장단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해봐야. 저도 이렇게 방송을 해보고 제 방송을 편집하면서 다시 들어보면, 그리고 또다시 듣습니다. 한 3번 듣습니다. 그러면 제 말버릇, 제 제스처, 제 표정, 그리고 어투, 톤, 어조, 즐겨 쓰는 말, 이 어투사라고 하죠. 간투사, 또 그런 얘기인데, 이런 제 장단점을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해서 보면, 내 목소리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저렇게 생겼나? 60대 초반인데 저렇게 폭삭 늙었나? 아니면, 그냥 뭐 얼굴 봐줄만 하네? 옷은 좀 더 젊게 입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편안하게 입지 뭐. 와이셔츠 안 입고 넥타이 안 하고, 저는 그런 패턴을 계속 하잖아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보내듯이 편하게 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장점은 더욱 강화하고 사실은 강점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단점은 보완을 해야 되죠, 이게. 왜냐면 유튜브 방송이라는 게, 한국 사람이란 게 단점을 보고 평가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 올리다 보면은 의외로 성공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또, 이거 기대하고 상당히 준비를 했는데, 내가 이 부분에는 정말 강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의외로, 가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있는 건 아닌데, 나훈아와 남진에 대한 영상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본래는 문학을 전공하고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관심 많고, 부모도 해봤고, 그리고 성공, 실패, 이런 그 영상의 강점을 보일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그쪽으로 가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의도한다고 됩니까? 목표 세운 대로, 계획 세운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성공과 실패를 겪는 건데, 사실은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쭉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런 거지.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목표 그대로 진행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성공과 실패가 한 노선상에 있는 것이요, 실패를 여러 번 겪은 다음에 거기에서 시행착오해서 배운 그 실력을 바탕으로 성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패가 한 군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공과 실패로 구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공해서 성공의 저주에 빠져가지고 다시 실패하고, 실패해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다시 성공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생지사 세옹지 말하는 이야기가, 좋은 일이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성공이 실패의 저주가 될 수 있고, 실패가 성공의 활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실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서 자존감이 있고 담대해지고, 저는 요새 그 윤석열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되게 관료들이 그렇게 담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실패에서 저는 그 원인을 많이 찾습니다. 사법고시를 구수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구수.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의 구수?
한 5번 보면 몰라도 5번 떨어지면 아마 대개는 나가 떨어질 겁니다.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9번이나 보면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겠습니까? 그 1년 1년이 피말리는 수험생활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험만 본 게 아니라 인생을 배우고 성패를 알고 그 다음에 더 일찍 나간 이 동기들이나 또 구순하니까 자기 후배들이 막 앞차고 나가는 그런 것 저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어찌 보면 시련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자책도 하고 그리고 모욕도 당하고 그런 심신의 연마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치욕을 견디고 어찌 보면 자기를 강화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여러 가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모욕에 대한 거룩한 보복으로 때로는 승리에서 오는 이 만족감으로 또는 쾌감을 계속 이어가려는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울분, 분노, 공자도 얘기했잖아요. 발분망식. 화를 내면 밥 먹는 걸 잊는다. 거룩한 분노 앞에서는 본능, 욕망도 있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여자들도 어찌 보면 남자에 대한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남자에 대한 거룩한 보복을 하려는 거거든요. 황혼이원도 그런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속이 썩으면서 참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호한 결단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싸우는 원인은 이렇게 감정적인 차원도 있고 또 물리적, 심리적 여러 정신적 보상 때문에 또는 결핍이나 부족함을 메우려는 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경쟁하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행해보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죠. 그런데 피터 드러크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책을 뭐 몇십 권 썼죠. 당신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이 어떤 책입니까? 그러면 이 다음에 곧 나오거든요. 바로 뒤에 나올 책입니다. 저도 그런 자세로 합니다. 그런 실패를 자기가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거의 실패는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것을 촬영한 적이 있던가? 오늘 이렇게 촬영해서 방송하고 그걸 이렇게 올려가지고 나가고 나면 그건 있고 그래 과거에 촬영한 건 없다. 다음에 촬영한 것이 최고의 명작이다. 그런 자세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실행해봐야 그걸 압니다. 자기가 촬영해가지고 과거로 가면은 내 역사의 한 부분일 따름이지 이제 그건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잘 찍으면 되는 거죠. 지금 잘 찍고 또 내일은 더 잘 찍어야지. 그렇게 계속 미래지향적으로 살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제보다는 더 나아진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리라는 그 비전, 희망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죠. 탁상 목표와 계획은 탁상에서 세운 계획 목표는 현장에 나가보면 다 소용없습니다. 실행해보면 그게 소용없다는 거 다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실행해야 되느냐? 실행은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목표와 계획을 수정하면서 될 때까지 실행해야 됩니다. 안 되면 포기하면 역시 난 안 돼 하면서 포기하면 끝이죠.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한 목표와 계획은 살아있는 거죠. 수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1000명 500명으로 내리면 어때요? 나는 1년에 2년 넘도록 1000명도 못 모은다. 500명으로 뭐 하다 괜찮아요. 500명도 거창한 겁니다. 사실은 12척으로 외적을 대항한 이순신 생각하세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500명도 거창한 겁니다. 천하 같은
이 생명을 지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500명이나 내 방송을 듣는다? 대단한 겁니다. 남 먼저 나서서 남보다 빨리 달리고 남보다 오래 달리면 물론 좋겠죠. 그게 최선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과 경쟁할 것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나를 능가하면 됩니다. 내가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고, 어제의 나를 능가해서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행해봐야 합니다. 계속 촬영해보니까 이렇게 100개, 그 다음에 200개 쌓일수록 영상을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알겠구나. 저도 이거 뭐 스마트폰에다 찍어서 그냥 편집하는 것도 유료 아닙니다. 그냥 무료입니다. 그리고 편집 저는 간단하게 합니다. 뭐 쪽 편집이니 뭐니 그런 거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 올립니다. 그런데 요새는 촬영하는 도중에 자꾸 이 재난방송이 와가지고 방송을 끊고 갑니다. 그건 뭐 아주 그냥 절대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촬영하고 있는 도중에도 그게 들어와 버리면 중단이 되거든요. 조금 짜증납니다. 사실 그거 자꾸 왔으면. 근데 전라북도에도 이제 환자가 많다 보니까 촬영하는 사이에 그게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한번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맥이 끊깁니다. 촬영하는 맥이. 그래서 아마 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편집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상해질 수도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나라에서 하는 것인데. 예. 오늘 그래서 실행이 전부다. 목표와 계획대로 안 간다고 너무 실망할 것 없다. 그런다고 포기할 것 없다. 실행해봐야 사실은 목표가 적절한지, 그리고 계획이 맞아 들어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실행 속에 목표와 계획이 들어있다. 모든 정답은, 전부의 성과는 실행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너무 막 거품 목표, 거품 계획 세우지 말고 현실과 자신을 정확히 안 다음에 적절한 목표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자원의 80%는 실행에 투자하십시오. 이제부터 석 달 금음까지 계속 목표와 계획을 교정해가면서 수정해가면서 실행해서 목표하는 것을 초과 달성하기 바랍니다.